만약 여러분의 손에 목돈 1,0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이 소중한 종잣돈을 어떻게 불려나갈 계획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일단 안전해 보이는 대형 우량주,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남은 돈은 습관적으로 이자가 낮은 은행 적금 계좌에 넣어두려는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혹은 최근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 시장에 반쯤 뛰어들어 대박을 꿈꾸고 나머지 반은 일반 예금에 묶어두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굉장히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죠.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2024년 7월 88,800원 정점을 찍은 후 불과 몇 달 후인 11월에는 49,900원 선까지 급락했습니다. 44%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단기간에 기록한 것입니다. 현재는 다소 회복세를 보인다고 해도 언제 다시 반토막의 악몽이 재현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말할 것도 없이 변동성 자체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 적금에 1,000만 원을 넣어두면 어떨까요? 연 3% 이율을 가정할 때 1년 뒤 겨우 30만 원 정도의 수익입니다.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사실상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헤지펀드의 전설,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하고 이끌었던 레이 달리오의 연구 포트폴리오,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그가 한때 운용했던 자산의 규모는 무려 1,200조 원, 약 9천억 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포트폴리오가 지난 40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것은 단 4번에 불과했으며 장기 평균적으로 꾸준하고 안정적인 연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00만 원의 씨앗을 어떻게 배분하여 미래를 위한 튼튼한 나무로 키울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딱 10분만 집중해서 이 전략을 완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무엇일까요?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즉 분산 투자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이 불변의 진리를 구체적인 숫자로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312 공식입니다. 주식 40%, 채권 30%, 금 10%, 그리고 현금 20%. 그는 이 조합이 어떤 경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합니다. 왜 이런 비율로 나뉘어야 할까요? 핵심은 상호 보완성입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 주식이 급등하지만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침체기에 들어설 때에는 채권이 그 하락을 상쇄하며 포트폴리오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또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금, 골드, 이 강력한 방어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20%의 현금은 급작스럽게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거나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했을 때 할인된 가격으로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50% 이상의 처참한 손실을 경험했을 때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플러스 14%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운이 아니라 철저한 자산 배분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1,000만 원을 이 공식에 대입하여 실제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의 40%인 400만 원을 할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절대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처럼 단일 종목에 몰빵했다가는 44% 폭락을 그대로 맞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S&P 500 추종 ETF에 SPY 또는 국내 상장된 S&P 500 ETF, 나스닥 ETF에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를 줍니다. 두 번째, 채권의 30%인 300만 원을 할당합니다. 주로 미국 국채 ETF, TLT 등 장기 국채, 국내 우량 채권 ETF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주식과 채권은 보통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어 주식이 크게 하락할 때 채권이 상승하여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해줍니다. 세 번째, 금의 10%인 100만 원을 투자합니다. 골드 ETF에 GLD, 금 현물에 투자하세요. 금은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해지 수단입니다. 실제로 2019년 그램당 5만 원이었던 금값이 현재는 20만 원을 상회하며 6년 만에 4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번째, 현금으로 20%인 200만 원을 보유합니다. 이 돈은 CMA, 자산관리계좌, 머니마켓펀드, MMF에 넣어두어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급한 지출에 대비하는 동시에 시장이 크게 폭락했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4312 공식을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아닙니다. 투자에는 100- 자신의 나이라는 변형 공식이 존재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과 시간적 여유를 반영하는 중요한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25세의 젊은 투자자라면 100, 25, 75 주식 비중을 75%까지 과감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폭락이 오더라도 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수십 년의 시간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35세라면 100, 35, 65 주식 65%, 채권 20%, 금 5%, 현금 10% 정도로 조정합니다. 45세의 중년 투자자라면 100, 45, 55 주식 55%, 채권 30%, 금 5%, 현금 10%로 안정성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둔 55세 이상이라면 100, 55, 45, 주식 45%로 비중을 확 줄이고 채권 비중을 40%까지 대폭 늘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중시해야 합니다. 핵심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나이에 맞는 적절한 비율을 계산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자산을 배분한 후 그냥 방치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생명은 규율에 있습니다.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 반드시 리밸런싱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주식 400만 원, 채권 3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석 달 뒤 주식이 급등하여 500만 원이 되고 총자산이 11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새로운 총자산 1100만 원의 40%는 44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식에서 초과된 60만 원을 매도하여 채권이나 금처럼 상대적으로 수익이 저조했던 자산군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주식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여 다음 폭락에 대비합니다. 둘째, 수익 극대화입니다. 이는 시장의 심리와 상관없이 비싼 것을 팔아 싼 것을 사는 원칙을 자동화하여 고가 매도, 저가 매수를 시스템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일정한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투자자가 잦은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리밸런싱을 수행한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 사이의 10년 후 수익률 격차는 20% 이상 벌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천만 원을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로 투자했을 때 10년 뒤의 결과는 어떨까요? 연평균 수익률을 복리로 계산해보면 1년 뒤 1,070만 원, 5년 뒤 약 1,403만 원, 그리고 10년 뒤에는 1,967만 원에 육박하며 원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불어납니다. 20년 뒤에는 3,869만 원, 즉 4천만 원 가까이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이 돈을 은행 적금, 연 3% 가정에 넣어두었다면 10년 뒤 고작 1,343만 원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무려 6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이자 분산 투자의 힘입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개별 종목 투자는 금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안전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44% 폭락 사례를 기억하며
반드시 변동성이 낮은 ETF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레버리지 ETF는 피해야 합니다. 2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 역시 2배로 빠르게 증폭됩니다. 투자가 아닌 투기입니다. 셋째, 단타 매매를 멀리하세요. 오늘은 오를 것 같다는 느낌에 기반한 매매는 도박과 같습니다. 분기별 리밸런싱이라는 단 하나의 규율만 지키십시오. 이제 이 전략을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실천해볼 분들은 다음 단계를 따라 하시고 나중에 해보실 분들은 이 내용을 반드시 저장해두세요. 1단계, 증권 계좌 개설, 토스증권, 카카오페이 증권, 키움증권 등 본인에게 편한 곳 선택. 2단계, 총 투자금액 확정,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여유 자금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합니다. 3단계, 비율 결정, 기본 4312 또는 자신의 나이에 맞게 조정. 4단계, ETF 선택 및 매수. 주식은 S&P 500 ETF, 해외 SPY 또는 국내 상장 ETF, 채권은 미국 장기 국채 ETF, TLT 또는 국내 채권 ETF, 금은 골드 ETF, GLD 또는 국내 ETF, 현금은 CMA MMF. 5단계, 정한 비율대로 한 번에 매수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6단계, 분기별 리밸런싱, 3월, 6월, 9월, 12월 말일의 비율을 정확히 맞춰줍니다. 7단계, 장기 보유 원칙, 최소 10년 이상 절대 팔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2026년 이후에 특별 전략 하나를 추가로 제안드립니다. 최근 인공지능, AI, 열풍이 거세지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주식 40% 비중 내에서 AI 관련 ETF를 소폭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40% 중 30%는 안정적인 S&P 500에 나머지 10%는 고성장 AI ETF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AI 섹터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AI 비중이 10%를 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를 때는 급격히 오르지만 하락할 때도 그만큼 크게 떨어집니다. 정리하자면 1,000만원 투자 시 4312 공식을 기본으로 하되 자신의 나이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고 분기별 리밸런싱을 철저히 수행하며 개별 종목, 레버리지, 단타 매매라는 3가지 독약을 멀리하십시오. 이 원칙만 지킨다면 10년 뒤 2,000만 원을 만드는 것은 현실이 됩니다. 1200조 원의 자산을 굴렸던 레이 달리오가 40년간 검증한 이 안전하고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도 오늘 바로 시작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하고 검증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